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또 이번 주가 됐네요. 이게 참 매주 한 주 한 주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대부분 음식에 다 먹는 게 마늘이에요, 마늘. 그래서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이따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늘이 갖는 의미가 참 많아요. 옛날에 드라큘라 물리칠 때도 마늘 썼고, 뭐 제삼식에는 쓰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옛날 당구신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요, 이 공부는 꼭 책만 통하는 게 공부라 생각은 안 들어요, 나는. 인생 공부한다 그러고, 우리. 세상 사는 경륜을 배우는 게 나는 공부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단순하게 책만,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제대로 좀 먹으셔야고요. 놀러가도 좀 잘 놀고요. 구경도 좀 제대로 좀 하시고. 그래서 옷도 좀 제대로 좀 입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다 공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제 하는데, 뭐,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손해보지는 않는다. 뭐, 우리 이런 마늘 많이 보죠? 그래서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날까 합니다. 그럼 마늘이 이제 자라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마늘 먹을 때 이것만이 보는데요. 시골에 안 살아니까 잘 몰라요. 이게 마늘인지는. 그래서 이제 잠깐 사진을 좀 넣었고요. 예전에 보면 참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참 우리나라 게 좀 좋았나 봐요. 우리나라에 홀로에 전주에 복루산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복루산 아래에 봉상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나라가 좋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중국까지 소문이 났대요. 그 정도로 좋았대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 전주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주가 고향인데, 우리 전주 마늘이 최고야. 뭐 요새 뭐 의성 마늘 이런 얘기도 나오죠. 어쨌든, 이런 근거가 되겠죠. 자, 말로만 우리게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옛날 고서에 이런 좋은 게 기록이 있다. 라고 밝혀주는 것도, 이 학자의 태도다. 학자의 책임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많이 밝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러려고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이거야 뭐, 그냥 그렇잖아요 하고 넘어가면 되죠. 우리나라는 특산지가 참 많았나 봐요. 봤더니, 해서 지역, 연안 지역, 백천, 이런 게 마늘이 이렇게 좋았대요. 또 뭐 영월께 좋았다든지, 또 충청 우도 지역, 충청 좌도 우도 이런 얘기하죠. 우도 지역에 마늘이 무지하게 좋았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뭐 해서 사람이다, 영월 사람이다, 그럼 이런 문장을 인용하면 좋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우리께 좋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책에서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의미로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마늘은 기록에 의하면은 원산지는 아마 이집트나 인도, 시실리아에서 여러 가지 말들, 또 어떤 사람 중앙아시아, 여러 가지 설들이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이쪽 이집트나 인도, 중아시아 가면은 마늘이 많다는 거예요. 야생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 말은 못하지만 일단은 추정을 한다. 많은 학자들. 물론 뭐 저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걸 봤더니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이제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고대 이집트 그림이나 벽화를 보면요. 옛날 노무자들이 마늘을 먹고 기운 차렸대요. 쉽게 말하면 마늘, 양파, 무 이런 걸 먹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력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힘들다. 경력이 딸린다. 물건이 안 쓴다. 이럴 때 특히 소음인 같은 건 마늘이 특효약이다. 이 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력제로 마늘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있죠. 이런 피라미드에 뭘 먹었느냐? 이런 벽화가 있는데 이런 마늘이나 양파나 물을 먹었다는 기록들이 벽화로 나와요. 그 정도로 이게 좋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아까도 원산지 얘기한 쪽 중앙아시아 쪽, 뭐 이렇게 시실리아 섬, 뭐 이렇게 인도 쪽,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세 군데 중에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마늘이 처음에 좀 추정할 때 이게 중국이나 일단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이쪽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나 봐요, 마늘이. 처음에는. 중국이나. 근데 이제 장건이라는 사람이 한무제 때 한나라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하고 진시황 땅에 한나라가 쓰죠. 유방 자손. 그래서 유방이 통일을 하고 또 이제 아들이 한무제인데 한무제가 이제 비단길을 개척을 했죠. 유럽과 이게 있는 이때 마늘이 중국으로 도입이 되고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로 도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물론 뭐 나도 본 건 없죠. 뭐 이게 타임머신 타고 가봤겠어. 근데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이런 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 초점은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추정은 대개 이제 지금 2000년 전 한무제 때 비단길이 열리면서 들어온 걸로 기록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단군 신화의 마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 관계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단군 신화는 언제 써졌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는 언제 써졌죠? 고려 때 기록이에요. 그 당시에는 산 하면요. 지금은 마늘 산자입니다만 옛날에는 달래 산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달래라고 했다가 지금 마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느냐? 조선 중기 때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나 고려 때는 산 하면 달래를 달래 산자, 마늘 산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삼국유사가 언제 써졌죠? 고려 때예요. 그럼 고려 때는 산 하면은 달래를 즉 단군 신화에 나오는 산은 마늘이 아니라 달래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늘로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했지만 비단길은 언제 개쳤나? 서력전 121년이가 뭐 약한 2200년, 200년, 300년 전 이 당시에 한무제에 의해서 장건을 사신으로 보내서 서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대산, 마늘이나 호유 이렇게 같은 게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늘이 들어오게 되고요. 옛날 기록들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사군 때 이게 한무제가 우리나라 침략을 고손을 멸망시키죠. 그러서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참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낭랑, 여기 지금 대동강 지역이다. 이런 어떤 것들. 웃기지 마라. 한사군이 오히려 요하 지역이다. 아니야, 요서 지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닙니다만 일단 생각을 할 때는 아마도 고분 벽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또 대동강 지역이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요. 대동강 지역에 나오는 벽화라든지 고분을 보면 그림들이 이 한사군,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수준 높은 게 많이 나와요. 또 내가 지금 한복을 이건 사실 계량 한복입니다만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한복의 연원이 이 당시 들어와요. 한사군 때. 그전에는 한복이 아니야. 그냥 뭐
근데 이때 중국의 영하보다 한 살. 그래서 그때 고분벽화나 이런 수준이 높은 걸로 봐서는 아마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뭐 언급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추정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설이 있다 이걸 전제를 깔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마늘이 이 당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산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써졌나 봐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산원이 뭘까? 마늘이 있는 동산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마늘로 봐야 될지 달래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또 고구려가 있는데 고구려 밑에 산이 있는 산이 많이 자라. 이게 달래산자인지 마늘산자 모르는 거예요. 산산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달래인지 마늘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기록은 산이 나온다. 그래서 그 마늘이 도입됐을 당시에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만 한사군 때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군 신화는 마늘이 아니라 달래로 보이는데 아까도 했던 삼국사기에 나온 거는 산 하나만 나오니까 이게 달래산자인지 마늘산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늘이 들어왔을 때는요. 마늘 호라고도 해요. 오랑캐다가 들어도 호라고도 합니다만 날로만 먹었나 봐요. 익혀 먹지 않고 오직 날로만 먹고 끓여 먹을 익혀 먹을 줄 몰랐나. 그래서 마늘이 날로 먹으면 속쓰리죠. 그래서 옛날부터 마늘 먹어서 속쓰리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금기식품했대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늘 먹을 때 고기나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서 마늘 먹으면 괜찮은데 순수한 밥만 먹을 때나 채소 먹을 때 마늘 같이 먹어봐요. 속쓰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늘을 날로 공복에 먹으면 속 버린다. 이거는 예전부터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요런 기록도 나요. 이제 도운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불증자 마늘을 익혀 먹지 않는 것이 당시에 처음 시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예전에 뭐 끓여 먹지 않고 뭐 익혀 먹는 걸 시도해 어쩌다 보면 헷갈리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봐서는 예전에 생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마늘은 그 거름을 많이 먹어요. 거름기를 많이 줘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걸 인식을 했나 봐요. 한종로라는 책을 봤더니 마늘은 비옥한 땅에서 자라래야 분수 똥물을 주랴 거름물을 많이 주라는 얘기죠. 거름물도 없다 이러면은 그 소똥 있죠? 거기다가 그 옛날 집신 같은 거, 오래된 집신 이런 걸 넣어서 거기다 또 오줌을 뿌리래요. 소변 침지. 그래서 주래요. 쉽게 말하면 거름을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 뭐 기르려면 거름 많이 줘. 근데 옛날에 이런 생각들은 대단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각 작물마다 어느 정도 거름을 줘야 될지 이거 비교 분석한 게 없어요. 이 당시 이런 말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공부하면 알아요. 그래서 잠깐 한 얘기고요. 이건 마늘밭 같아요. 마늘이 쫙 있네요. 마늘은 산이라고 하는데요. 마늘 산자인데 처음에는 산하면은 이게 달래를 입어요. 달래. 그랬다가 나중에는 마늘로 의미가 변해요. 마늘로.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소산을 뭐냐면요. 달래. 그리고 대산은 마늘이에요. 무슨 뜻이냐? 소산은 달래는 찢고요. 마늘은 커요. 그러니까 뿌리 인편이 커요. 그래서 인경이 크기 때문에 달래는 소산, 찝다 그래서 소산, 마늘은 크다 그래서 대산. 그러면은 산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산은요 달래를 의미했다가 점점 마늘을 많이 심게 되고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늘을 산이라고. 그러니까 산 하면은 원래는 달래였는데 나중에는 마늘로 의미가 변해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오랑캐 땅에서 들어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요거 뭐 그냥 좀 넘어갈게요. 마늘을 호산. 아까 오랑캐 땅, 그래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쪽, 그걸 보면 오랑캐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오랑캐 땅이니까 거기서 온 산 비슷한 거, 마늘 비슷한 거다. 그래서 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표현해서 풀추변에 호자를 쓰기도 해요. 이것은 다 마늘이 서쪽에서 들어왔다. 요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또한 마늘은 훈이라고 하는데요. 훈은 이제 먹어서 탁 쏘는 맛이에요. 우리가 훈채라고도 하는데요. 마늘이나 양파 먹을 때 코가 삥 하면서 이렇게 뻥 뚫리기도 하고 뭔가 화기, 뜨거운 게 매콤함이 탁 나죠. 그걸 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하면요, 뭔가 냄새가 확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늘, 호, 사양 쪽, 사양과 같은 냄새 나는 풀이래. 사양은 참 되게 비싼 약이죠. 그 사양노루 아시죠? 사양노루 그 정소격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 분비나 그게 사실은 이제 암컷을 꼬시는 뭐 페로몬,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사양을 몸에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이성이 끌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았는데, 어쨌든 사양초라고도 했고요, 훈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훈채, 사양초 이런 말들이 나. 그래서 예전에 그리고 이제 보통 훈 하면 대부분은 이제는 그 마늘, 달래, 부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보통 또 훈 하면요, 대부분 마늘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늘 써 있죠. 단은 단독적으로 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산, 마늘을 의미하더라.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산은 뭘 볼 것이냐? 아까도 했던 산하면 처음에는 달래산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늘산자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마늘이라고 그랬죠? 마늘. 이거는 달래.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림나 차이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마늘과도 비슷해요. 마늘과 달래가. 그 예전 중용 때 산 하면은 소산 아까 달래라 했죠. 소산. 우리나라 향야치성바 보면요, 월을 달래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 쓸게요. 자, 월 하면 달월자죠. 그죠? 그래서 달을 짜고요. 세을자 쓰고요. 의뢰할 뇌자. 그러면 뇌가 되겠죠. 거기다가 저이자 하면 뭐야? 그러니까 달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달뇌라서 그래서 달래 하니까 이게 이제 달래로 변해요. 이게 이두문자. 다시 말하면은 월 할 때 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달을 말해요. 달. 발음만 따는 거야. 그래서 달에다가 리을 받침 들어가도 뇌. 그래서 월을 달래가 그 달래를 의미한다. 이두문자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산 하면은 달래를 의미했다. 여기도 써있죠. 산 하면은 소산 아까 달래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있어요. 소산은 산이다. 소산은 산이다. 써있죠. 근데 나중에는 대산은 산이라고 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달래를 산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마늘을 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변환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뻐요? 아, 꽃 이쁘네, 달래.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었는데, 산 하면은 이제 달래인데, 나중에는 이제 마늘로 변해. 대산. 마늘산. 마늘쉰. 그러니까 산이 되겠죠. 마날. 이것도 본사는 마날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날. 이렇게. 아래에 써서 마날. 다 써있죠. 여기 보면 산 하면은 마늘. 마늘. 이게 써있죠. 지금도 이렇게 산하고 마늘이라 해서 다시 얘기했는데 후대에 있는 책들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산 하면 뭐라고 그랬죠? 원래는 달래였는데 나중에 마늘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늘을 의미하고 있죠. 마늘이니까 이렇게 쪽이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늘이라는 데 뭐라고 표현해? 향약구방에는 마여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망치마자에다가 너여자에다가 리을. 그러면 마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마늘. 이게 마늘이 지금의 마늘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표현을 하얗고 마여이래.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게 망치마자인데요. 이건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한자예요. 한자를요. 우리가 많은 한자도 많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나 중국에서 다 100% 수입이다.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든 한자도 있고요. 우리가 만든 한자도 있고요. 우리 거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문물이 서로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문명권의 동아시아 문화를 같이 한자문을 쓴 거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 독두산이다. 그러면 동마늘이라고 해서 마늘은요. 보통 영양번식을 해요. 마늘 6쪽 마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개서 6쪽을 심는데 마늘을 이렇게 되는 그 쫑이 올라요. 쫑. 그 마늘 때 쫑이 딱 올라서 열매가 맺는 게 있어요. 그거를 씨앗으로 심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마늘이 통마늘이 돼요. 6쪽 마늘이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돼요. 한 통으로. 그거를 다시 또 심으면 그때는 6쪽 마늘 분화가 돼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마늘이 된 걸 뭐냐면 독마늘이라고. 독두산이라서 독두산. 독두산. 대야마늘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어떤 기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달래는 소산이라고 했는데 원로라고 했어요. 원로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달월이라고 그랬죠? 아까 달월 아래자인데 거기다가 리을자가 노 늙을로 그러면 달로가 되겠죠. 달래 월을로가 아니라 달래가 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예전에 나옵니다.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갑대요. 그래서 달래 이런 거죠. 마늘, 뭐 소산은 달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소산이 족지다, 야산 달랑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소산은 달래 이런 계속 나오네요. 마늘, 소산기 달래. 그래서 예전 기록 보면 달래를 소산이라고 그랬다. 여기도 나오는 소산은 족지, 달래, 달랑개. 넘어갈게요. 여기도 소산, 족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소산, 족지 앞에도 나오네. 좀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향약국방에 따른 월을로, 달로, 월로, 달로 여기는 소산, 달래, 소산, 족지, 달래 이렇게 나오죠. 달랑개, 족지 그죠? 즉 소산은 달래를 옛날에 달래 또는 족지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와서 당군 신화가 있어요. 당군 신화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죠. 곰하고 호랑이가 살았는데 인간이 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빌었대. 천웅 하느님한테. 그랬더니 천웅께서 너 그러면은 땅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어라. 한 달 동안 먹어라. 이래. 근데 사실 그거를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에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산 20매에 나와요. 여기서 결코 마늘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이야 산. 근데 산은 뭐죠? 지금은 마늘 산자입니다만 옛날에는 달래 산자라고 그랬죠. 아까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한문산을 찾아보면은 산은 마늘로 나오니까 초벌 번역을 처음에 했던 이런 거야.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군 신화가 마늘을 먹었다. 곰이 마늘 먹고 웅녀가 됐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삼국유사는 고려 때 쓰였고 옛날 산은 마늘이 아니라 달래를 의미했어요. 쉽게 말하면 달래 20뿌리를 먹고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로
만을 20쪽으로 번역을 오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당군신화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역한 것 뿐이죠. 근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가고 곰은 3, 7일 만에 됐다. 3, 7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가 출산하고 나면 3, 7일 동안 조심해라. 3, 7기도 드린다 이런 얘기다. 그래요? 3, 7일은요. 3 곱하기 7이에요. 20일. 근데 3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홀수 있죠? 1, 2, 3, 4, 5, 6, 7, 8 갈 때 홀수는 음이고요. 짝수는 양이에요. 말이 헛나왔네. 홀수는 양이고요. 짝수는 음이에요. 짝수는요. 다리가 딱 두 개면 안정화돼요. 세 개면 불안해서 넘어져요. 그렇잖아. 남녀간에 단 둘이면 괜찮은데 삼각관계에 되면 골치 아프잖아. 치열해 싸우자. 그랑 똑같아요. 홀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 3, 5, 7, 9는 홀수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 2, 4, 6, 8 이거는요. 짝수는 음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국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좋은 날은 무슨 날짜예요? 홀수날에 할까 하면 짝수날에 할까요? 다 홀수날이에요. 왜냐면 홀수는 양이고 양은 번창하는 거예요. 뭔가 전진이 있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짝수날에 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되는 거야? 후퇴되는 거야. 자, 기념식을 갔는데 경축이는 뭐야? 잘 되자고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 후퇴하자 하면 되겠어? 그래서 대부분 기념식 날이 홀수날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옛날 한의학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 2, 4, 5까지는요. 1, 2, 3, 4가 된 건 생수라 생수. 생겨나는 숫자. 6, 7, 8, 9는 성수라고 돼. 수가 완성되는 숫자래요. 완성되는 숫자. 그래서 일부는 처음 시작인데 이 3이 되게 극성한 숫자래 됐어요. 왕성한 숫자 3이. 그리고요. 6, 7, 8, 6하고 8은 짝수인데요. 6은 노음이라고 노음. 음이 늙었대요. 9는요. 양이 늙었대요. 그래서 노양이라고 그래요.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7은요. 소양이라고 그랬대. 양인데 적은 숫자고요. 8은 소음이라고 그랬대 옛날에. 그래서 소양의 숫자는 7이 되게 왕성하대요. 뭔가 가만히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생수에서 3이 제일 중앙이고 힘이 강력하고요. 성수에서 7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3과 7이 마주치면 양기가 엄청나게 극성해지는 거래요. 그래서 3, 7, 1을 중시해요. 3, 7, 1만 넘으면 웬만한 거 다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출산 이후에 3, 7일이 지나면은 자궁이나 모든 것이 원성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3, 7일 기도를 한다니요.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3, 7일 동안 동굴에서 수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에서 해탈하는 즐거움, 승천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3, 7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또 말하면은 이 당시 고려 때 이미 이런 한의학적인 지식이 삼국유사에 이미 녹아났다는 얘기는 이미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아는 얘기는 곰이 인간이 여자 몸이 되어서 나중에 환웅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그런 당군 왕검이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당군님의 손자들인 거예요. 당군의 아들들. 그냥.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마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신화에 쑥과 달래가 나오는데 이거 달래를 잘못해서 마늘로 오역을 했다. 번역상으로 잘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돼요. 마늘이 진짜 마늘이 중국에 들어온 거 2100년 전, 2200년 전이에요. 고조선은 5000년 전이에요. 어떻게 5000년 전에부터 마늘이 있어?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못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써놓던데 만화에도 나오잖아. 으아 짜증나 인간이 어떻게 쑥과 마늘을 먹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곰은 꾸준히 먹어서 인간이 돼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마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달래로 고쳐야 이게 오역이에요. 오역. 달래.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는요. 한 뿌리 두 뿌리 이런 얘기예요. 매라고 하면요. 그럼 만약에 마늘이 6쪽 마늘에 20쪽이다 하면 매를 쓰지 않아요. 달래는 쪽이 나눠지지 않아요. 한 통이 한 통 항상. 그러니까 달래 쓸 때는 매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까 한 사군 위에 설치된 이후에 마늘이 도입된 거 그것도 원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마늘을 썼다면은 일반 마늘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통마늘이에요. 아까 통마늘 독두산 말씀드려요. 독두산은 마늘을 마늘을 쪼개서 심은 게 아니라 마늘쪽 올라온 거 있죠. 그 마늘쪽 올라온 거에 오히려 씨가 열리는데 그 씨를 심으면 다음에 통마늘이 돼요. 근데 약효는 그게 더 좋아요. 약으로 쓰는 거 그게 좋아요. 쪼개진 것보다는 한쪽이 좋은 거예요. 한쪽에다 한 통이 되겠지. 그걸 쓰는데 만약에 마늘이 있다면 통마늘을 줬지 왜 쪽마늘을 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한 달래는 먹고 토했을 때 번 12매 12개를 줬더니 낫더라 이런 말이다. 이때 달래예요. 달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삼국유세 산 20매라고 하는 거는 달래 20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여기서 나오네. 달래가 많으면 또한 달래가 많으면 약효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또 달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달래 그 효능을 봤다네. 오혼즉 오신기에 대한 혼기 벌성해라 이런. 혼신 벌성해라.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성품이 날카로워 나르는 공격성을 띈대. 벌성이라고 하죠. 칠벌자가 남을 공격하고 칠라고 하는 성품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벌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로 봐서는 산 20매는 마늘 20개가 아니라 달래 20뿌리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도낙서의 하도인데요. 참 이거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거 하도라고 하는 건데 잠깐 맛만 봅시다. 그냥 동그라미가 있고 막 까맣게 표시된 거지.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 3개, 5개, 7개, 9개. 다 뭘 의미하죠? 3개, 5개. 이거는 생수죠. 홀수. 즉, 양을 의미해요, 양. 반면에, 까맣게 칠한 거 있죠? 속이 채워진 거. 이거 뭘까요? 다시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2개, 4개, 6개, 8개, 또 5개 샤프 한번 볼까요? 10개. 가운데 게. 짝수를 의미하죠? 자, 다시. 벼 있는 거는 양수, 양의 숫자고, 까맣게 치져 있는 음의 숫자는 금방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와 6개가 있어요. 그죠? 1개, 6개. 이거는 뭐야? 4개와 9개예요. 이거는 2개와 7개예요. 2개. 이거는 3개와 8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앙. 6, 7, 8, 9. 이것이 오행을 따르면 뭐가 될까요? 목, 화, 토, 금, 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배속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옛날에 이거 합쳐 16수, 38목, 27화, 4구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이게 이제 하도인데요. 요런 하도의 정신들이 녹아나 있다. 우리가. 3721이라는 거는 벌써 하도의 정신이 녹아나 있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늘의 이제 효능과 쓰임을 좀 살펴보면요. 마늘은 옛날에 도가라든지 불가, 유가에서는 이걸 오훈이라고 했대. 오훈, 훈채, 5가지 훈채, 냄새가 탁 나는. 그래서 그건 이제 부추, 달래, 운대, 호내, 호유, 염교 이렇게 따졌대요. 그래서 그 도는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도술가. 예를 들어서 뭐 선도 닦는 사람들이나 불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이런 거를 잘 안 썼대, 마늘을. 왜냐면 마늘이 성품을 혼란스럽게 한대요. 뭔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어서 흥분하게 만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흥분한다는 뭐 최음제라는 얘기죠, 마늘. 그래서 옛날에 최음제로 썼어요. 마늘 먹으면 정력도 좋아집니다만 상대방 꼬실 때 최음제로 썼어요, 마늘을. 흥분이 잘 돼요. 그래서 불교나 도가에서는 안 썼다. 왜냐면 불교에서 도 닦아야 되는데 부처님도 불공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랬는데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 정력 좋아지면요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도 닦는 데 방해되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럼 반대로 말. 여러분 수험생이다. 마늘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마늘 먹으면 밤에 딴짓하는 거야. 자, 여러분 결혼을 했다. 남편이 출장 가는데 마늘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남편이 출장 가는데 마늘 준다는 뭘까요? 출장 가서 바람 피고 오십시오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생활의 지혜야. 이런 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스님들이 왜 마늘 안 먹을까요? 요새는 뭐 절에 있는 김치에 마늘 좀 씁니다. 원래는 안 넣죠. 왜 그럴까요? 마늘인 거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력이 좋아져. 스님들이 정력 좀 어떻게 할까? 딴 생각들로 정력 좋아지면 곤란하지. 아, 그렇잖아요. 신도들이 나만 할 수가 없잖아. 안 되지. 자,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마늘 왜 그럴까? 제사 지낼 때 마늘 먹으면 정력이 좋아져. 정력 좀 딴 생각이 들거든. 제사는 조상 귀신 모셔서 잘 드십시오 하고 드리는 건데, 거기서, 딴 생각 들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의식을 알고 하자. 반대로 말하면 뭘까, 요새? 여자 꼬시려면 어떻게 하겠어? 남자 꼬시려면 마늘 좀 먹고 가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오훈, 달래, 부추 뭐 이런 오훈은 매우 5가지 매워서 그 매운맛이 그 정신이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현가라는 거 이게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꼭 5가지가 내용이 좀 달라요. 불가나 유가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 불가서 도가에서 좀 다르고요. 어쨌든 이거를 먹으면은 생식 날로 먹으면 증에 분노나 화가 치밀지는데 마늘 우리 날로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소민이 먹으면 괜찮습니다만 소양인이 날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열이 솟구쳐요. 컴퓨터로 막 자극을 해. 열받아. 폭발이 돼. 그럼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먹으면 유손 성령 정신을 혼란시키게 한데 끊어주게 돼. 손상을 준대. 그래서 반드시 먹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도사나 스님들은 마늘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먹으면 안 좋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도 닦잖아요. 도 닦을 때 바루로 아니라 바루라고 그러죠. 이 바루에 마늘이 있냐 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건 알고 지내자. 그리고 예전 이게 기록을 보면요.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네요. 산제는 이제 옛날에 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제관이 몸과 마음을 정갈이해서 이렇게 제단을 갖추고 향불 흠양을 하면서 귀신을 이렇게 오게 해서 이렇게 제를 지는 게 산제인데
이때 총, 파총이에요. 부추고, 부추, 마늘산, 염교, 파, 부추, 달래, 염교를 먹지 말아라 써 있어요. 물론 술도 먹지 말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먹으면 딴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마늘 먹자 그러면은 마늘 냄새 때문에 귀신이 다 도망간대야. 우리가 산재, 재를 올린다는 거는 귀신이 와서 이렇게 잡수시고 갑시고 하는 얘기인데 귀신 다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마늘은 귀신을 물려. 동해도 그렇습니다. 서양도 그랬나 봐요. 서양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마늘 뿌리는 거 나와요. 마늘을 통마늘 뿌렸더니 도망가더라. 뭐 동서양 귀신들이 다 마늘 다 싫어했나 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인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던 이렇게 우리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에 마늘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왜요? 마늘을 넣으면은 귀신을 몰래 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니까 제사 본래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늘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음식 만들다 보면 맛도 볼 거 아니야. 먹다 보면은 내가 마늘에 취한다고 내가 마늘 자꾸 먹어. 이제 정신이 혼란스러워. 음기가 올라요. 음란한 마음들이. 아, 그러면 제사 온전한 마음을 지낼 수 있겠어? 딴 생각 드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달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마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제사상에 안 올린다. 왜? 귀신을 물리치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야? 지금 무서운 게 있다. 그럼 마늘 좀 뿌려놓으면 낫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수절과부들은 마늘을 안 먹었대. 왜 그럴까요? 마늘을 먹어 음심,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수절을 못해야 남자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일부러 옛날에 안 먹었대. 그런 기록들을 알고 왕조실록을 뒤져봤대.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 부안현이라는 동네 양년에 이제 그냥 일반 평민의 여자인 그 소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인 선군 배 타는 사람 선군의 아늘생이래. 근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수절갑을 어떻게 했어? 15년 동안 물고기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그랬대요. 이래서 지조를 지켰대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된 옷도 다 그 옷을 하도 자주 빨았더니 옷이 다 흰 옷이 되더래요. 옛날에 옷이 우리가 배급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옷이 돈이 없어서 배급이 있었지. 사실은 돈만 있으면요. 그 붉은 옷, 파란 옷, 뭐 알록달록 옷 많이 입었어요. 근데 옷감 물드는 것도 계속 빨다 보면요. 옷감에 물이 빠져요. 그러면은 좋은 옷이나 물이 하얀해져, 이불이. 아니, 옷이 하얀해져. 그래서 배기가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형제들이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요 개가를 다시 시작하는 건 고사. 절대적으로 사양하면서 따르지 않았대요. 수절가부가 돼도, 수절가부는 마늘을 안 먹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들은 대학생 신분이다. 마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덜 먹어야 될까요? 마늘 많이 먹으면 밤에 딴짓하는 거야. 여러분 남자친구가 어디 놀러 간다, 출장 간다면 마늘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죠. 줬다가는 딴짓하니까. 그리고 또한 예전 기록을 보면요. 추위를 이긴 데 썼대요. 우리 의실 춥잖아요. 의실 추우면은 마늘을 먹으면 마늘기운이 확 솟구쳐서요. 추위를 이긴대.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시대도 이런 데 있을 때 일본에서 배 만드는 거 있죠. 배 밑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춥겠어. 그런데 요구 조건이 뭐냐. 노무자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한테 일 시키려면 마늘을 한 주먹 생마늘 주세요. 이랬대. 그랬더니 그걸 줬더니 한 주먹을 다 먹고 물속에서 일을 했대요. 마늘 먹으면 열이 나는 걸 말해요. 정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철 노무자들, 요즘 말하면 그 노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노무자들이 그 겨울철 일할 때는 마늘을 일부러 먹었대요. 마늘을 먹으면 기운이 나니까. 그걸로 버텼다. 또 추위도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은 이게 식중독 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생제, 제1세대 항생제를 마늘에서 추출해, 진짜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늘은 곰팡이, 항균제, 곰팡이를 없애는 역할을 좀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은요, 소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화육 소고기라 그래. 그래서 화육,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곡식을 소모시키는데 소화시키는. 그래서 소화하고 화하고 딱 이게 소화야, 소화. 우리 소화력 좋아 안 좋아하죠? 그 뭐냐면은 이게 숫자야. 이게 그냥 그래 여기서 나온 거야. 아, 당신 소화 좋아? 소화 잘 됐어? 고기는 화하고 곡식은 소화하는 거야. 그게 소화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선회 같은 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마늘하고 같이 먹었죠. 맛 때문에 먹는 것도 있습니다. 맛도 있어요. 그것도 특이한 맛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고기를 먹고 혹시 체할까봐, 회를 먹고 혹시 체할까봐. 회는 특히 사기 쉽잖아요. 미연에 방지해서 마늘을 먹었고요. 또 하나 와사비 있죠. 와사비도 그 방부제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소화력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걸 와사비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독도 풀어주고 소화력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유방에도 보면 그 마늘은 쭉 써있고 건비 온이라 비장을 튼튼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위장이 따뜻해서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위장이 따뜻하면 항상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좋아요. 그렇잖아. 용광로가 여긴데 뭐가 들어와서 소화를 잘 시켜놓으면 아주 좋겠죠. 네, 그런 의미. 또 토사강난도 치료를 하고요.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올 수가 있다. 마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은 일사병을 치료를 해줘요. 일사병은 햇빛을 오랫동안 쬐는다.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쬐다 그러면 햇빛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에 걸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큰 마늘 쪽 되는 거. 이거를 냉수로서 먹으면은 능이 다 소화를 다 시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일사병에 햇빛 등을 쬐다. 열사병, 일사병에도 마늘 씁니다. 그럼 정신이 바짝 나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코피에도 썼대요. 코피는요, 여기 열이 솟구쳐서 이렇게 코피가 터진 경우, 또 코피가 안 그치는 경우, 그랬을 때 비뉴 코피가 그치지 않을 때, 이때는 발바닥 있죠? 발바닥 한가운데 용천에 할 자리겠어요. 족심이나 용천이거든요. 용천에다 붙이다. 그러면 지압하는 효과, 예를 들면 침노 효과를 내줘요. 그래서 용천에 자극을 해주면요. 이렇게 열받던 사람들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피가 뜨거운 게 피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코피가 먹게 돼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늘이 습기도 없을 때, 그래서 좋은 요령, 오래된 그림이 있으면 그림 옆에다 마늘을 같이 놔요. 그럼 마늘이요, 주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습기를 눅눅하게 만들어. 눅눅한 거를 맑게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 오래된 옷장 오래됐다는데 옛날 여름은 막 쌓여있다. 그럼 눅눅해질 수가 있죠. 장마철에. 그러면은 마늘을 몇 쪽 넣어보세요. 그러면 다 사라져요. 거기에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늘은 5월날 채취하는데요. 왜 그럴까? 5월은 생수의 극치고 5도 생수의 제일 대장기예요. 그러니까 대장과 대장끼리 만나야 5월 올축해. 그래서 5월날 양기가 극성이에요. 그래서 양기가 극성한 마늘을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이 양기가 많은 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고자리팔인데요. 기주특이적으로 마늘에서만 자라요. 물론 마늘이나 달래, 부추, 훈채류에서만 자라요. 다시 말할게요. 이 고자리파리는 파리의 일종으로요. 애벌레지, 이거는. 파리는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추운 거 되게 싫어요, 파리는. 자, 그럼 자연 생태계에서 파리가 돌아다니다가, 마늘을 발견한 거야, 띠리리리. 발견했더니 이게 따뜻하네? 그럼 겨울을 나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딴 데는 안 가, 이사도 안 가. 마늘에서만 자라요. 그걸 기주특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늘은 기주특이적으로, 고자리 파리는 기주특이적으로 마늘에서만 자라요. 거기에 이제 고자리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고자리 파리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자리 파리, 고자리 파리는 이제 학명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배추 먹고서 마늘 항균작으로 해서 몸속이 편안해진대요. 그런 말이 좀 있고요. 동의수첩을 읽어봤더니 마늘, 새과, 과는 뭐라고 그랬죠? 뿌리라고 그랬죠? 새뿌리, 새톨과 청밀, 좋은 꿀. 좋은 꿀 반 숟가락. 이걸 끓여서 먹으면 이질설사에 특효약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음이는 이질설사로 설사하고 배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꿀에다가 마늘 3편을 넣어서 이렇게 졸여요.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그런 전문자. 그래서 그거를 끓여 먹으면은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기병에도 좋은데요. 옛날에 이랬대요. 북쪽 지역 사람들은 마늘을 별로 안 먹었대요. 그랬다가 남쪽 지역에 내려왔는데 부자는 계속 흰밥을 먹고요. 남쪽 지역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은 흰밥이나 보리밥, 보리밥도 감지덕자면 보리밥, 고구마밥 여러 가지 먹었겠죠. 그런데 이 각기병은요. 기가 약하고 물이 잘 공급이 안 됐을 때 생겨요. 그런데 사상의학에서 각기병에 사상의학 쓰면 잘 들어요. 그런 기록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가정의 난파 5과 42.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랬다 이런 얘기니까 각기병 치료제의 특효약이다 하시면 됩니다. 또 각기병의 특효약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늘에서 추출된 게 이름하여 아로나민 골드죠. 혹시 약국에서 사 먹어본 적 있을까요? 아로나민 골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볼 때는 그거 사 먹느니 그냥 마늘 먹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런 좋은 마늘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돼요. 그래서 남은 좋으나 너무 날로 많이 먹으면 오랫동안 먹으면 간을 상하게 되고요. 또 명목, 눈이 밝은 거를 치료하는 걸 방해를 해버리고요. 또 안색을 또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작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북쪽 사람들이 산을 좋아한 게, 마늘을 좋아한 게 숙침, 숙항, 밤새도록 이걸 좋아했는데, 고로 맹인들이 많았대요.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너무 솟구치다 보면 눈에 열이 솟구쳐서요. 오히려 장님이 돼버릴 수가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 써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늘을 보면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 쭉 살펴봐서 마늘은 당군신에 나오는 게 맞다고요? 마늘이 아니라 달래를 오역한 것이다. 그리고 마늘은 우리는 옛날에 자상한 것이 아니라 2010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마늘은 열둔하고 자연 생태계에서도 고자리 파리는 기주특이적으로 마늘에게만 들어가 산다. 왜냐면 마늘이 따뜻하니까. 자연 생태계도 안 나요. 자,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요? 소음한테 좋지만 열이 많은 소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손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소음이라면 정력제로 마늘, 통마늘 있죠? 구워서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지내자.
아유, 자, 어쨌든 뭐 제가 오늘은 이제 좀 피곤해서 그런지 약간 뭐 하품도 좀 하고 도중에 좀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실 제가 어제 논문 좀 쓰다가 보니까 이제 늦어서 그래. 예, 네, 감사합니다.